안녕하세요.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딩 라운지의 테마는 혼자 하는 독서 모임이지만 오늘은 실제로 이번 주에 함께한 독서 모임을 편집해서 담아 보았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 에센셜리즘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한 관객처럼 재미있게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리딩 라운지 시작합니다. 오늘 리딩 라운지는 작가 소개부터 연결되는 세 권의 책 소개, 그리고 공간, 놀이, 완충장치, 세 가지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영국 출신의 리더십 및 전략 에이전시 대표인 그렉 맥커운입니다. 전공은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이며 대중연설가와 작가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저서로는 멀티플라이어, 에센셜리즘, 최소 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어는 공저이고 최소 노력의 법칙은 에센셜리즘을 먼저 읽은 후에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세 권의 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센셜리즘은 평가하기, 버리기, 실행하기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삶의 핵심만을 남기는 에센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에서는 그렉 맥커운이 에센셜리즘을 출판한 후에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실제로 작가의 시행착오가 솔직하게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싱은 거의 10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여전히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유명 유튜버 주원규 PD도 그릿과 함께 적극 추천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권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들이 찾은 답변을 알려줍니다. 에센셜리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에센셜리스트들은 소수의 중요한 일만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더 적게 행동하고 그 결과 만족스러우면서도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그림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센셜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를 평가해야 됩니다. 나만의 생각 공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토론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삶에 대한 일지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어 자신을 더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고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열심히 노는데요. 성인들도 이런 놀이를 통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마존의 의장인 제프 베이조스도 8시간의 충분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8시간을 잔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버리기입니다. 삶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버려야 합니다. 책에서는 버리는 용기도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책에서는 신시아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랭클린 플래너를 만든 스티븐 코비가 그 주인공이죠. 코비는 딸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던 중에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딸은 아빠가 자신과 한 약속을 깨고 친구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븐 코비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죠. 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매몰 비용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한 것은 투자하지 않은 것보다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잘못된 선택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행하기입니다. 실행을 할 때는 완벽한 계획만을 생각하지 말고 실패할 경우나 추가로 필요할 시간까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토론을 하면서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크게 이루려는 욕심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올림픽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시합과 연습 때도 변함없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 성공의 비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식당인 스페인의 엘블리도 등장하는데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14년간 최고 등급, 연간 6개월만 영업을 하면서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하는 페란 아드리아의 가치관 덕분입니다. 그렉 맥카오는 에센셜리즘이란 책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고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 자신이 세운 원칙을 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에서 번아웃을 겪는 경험을 하기도 했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 노력의 법칙을 적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더 쉽고 더 빠르게 성공을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게으름뱅이에 가까운 무기력으로 투자를 성공했고 부진하던 목공 사업을 장난감 사업으로 바꾼 레고의 CEO는 그 변경으로 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레고는 덴마크어 레그 고트의 줄임말인데요. 이것은 덴마크어로 잘 놀기를 뜻합니다. 유명한 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는 욕조에 앉아 사과를 먹으면서 추리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역시나 명상과 휴식은 여기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에 10분 또는 2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만의 공간을 준비하고 몸을 편안히 하고 정신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풀어놓고 감사의 마음을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신뢰했던 픽사의 CEO 에드 캠멀은 일단 투박하게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이스토리 같은 픽사의 이야기가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요. 하찮은 상태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다시 인기인 게리 켈러의 원싱에서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에 관한 믿음들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일 목록 대신에 성공 목록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멀티태스커들은 그저 모든 일에 엉망이라고 말하며 멀티태스킹을 경계합니다. 앞에서 말한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어릴 적 ADHD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펠프스는 ADHD 판정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집중을 통해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목표를 적어야 하죠. 세 번째, 단 하나의 일에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화를 끄고 이메일을 닫고 인터넷에서 로그아웃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들이죠. 게리 켈러는 말합니다. 모든 것에 집중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오늘은 실제로 독서 모임에서 멤버들과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에센셜 리스트가 되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생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을 살펴본다. 온전히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나만의 생각 공간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 분은 아파트에 있는 알파룸을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나만의 서재와 명상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혼자만의 공간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다른 분은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공간을 나만의 스튜디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셨죠. 역시 어른들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재미있게 노는 방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노는 것이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지어는 경영 능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 멤버들에게 어떤 놀이를 하면서 노는지를 물었습니다. 독서 모임에 진심이신 한 분은 정말 다양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요즘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은 그저 독서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행자인 저에게 물으셔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에는 운동이 정말 훌륭한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산책이나 달리기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나만의 놀이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완충장치입니다. 살면서 돌발 상황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돌발 상황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예상한 시간보다 50% 이상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도 물었습니다. 최근에 혼자서 4시간에 걸친 장거리 운전을 하신 멤버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가는 길을 미리 살펴보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셨어요. 또 다른 멤버는 돌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게 조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위기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혼자 하는 독서 모임이 아닌 함께 하는 독서 모임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년간 이어온 독서 모임이라서 저에게는 아주 편안한 모임인데요. 사는 지역도, 성별,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른 분들과 한 달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제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실제 독서 모임 후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질문에 대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